적기 27강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좌예요. 우리 244쪽이고요. 14회인데 여기 문제가 15개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15번 문제는 제가 그 실수로 중복해서 한 문제 그 앞에 있던 거 넣었어요. 그래서 길지 않기 때문에 한 강좌로 묶어서 쭉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강좌네요. 1번 한번 보시면요. 뜻풀이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기억부터 보죠. 폄하하다, 같이 깎아내린 괜찮고요. 기피하다, 꺼리고 피하다, 그죠? 그다음에 디귿의 각관 같은 경우에 사회적 관심 얘기하는 거 맞고요. 리을의 천착 같은 경우는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죠? 요거 어떤 것을 따지고 파고들어서 알려고 하거나 연구하다. 쉽게 생각하면 깊이 연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깊이 연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죠?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니까 가볍게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자, 쉬운 표현으로 다듬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그죠? 상존이라는 것을 늘 있다 이렇게 바꾸고 있고요. 도래자, 뭐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이거 앞에서 했던 거예요. 소정 같은 경우는 정해진 바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분량이 적다 이런 뜻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편의성을 제고한다, 높이다 해가지고요. 다듬어서 바꿨죠. 그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 역시 밑줄 친 부분이 한자어인데요. 고유어로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영면하셨다, 돌아가셨다. 괜찮죠? 기망하다, 속이다. 그다음에 금명가는 일찍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늘이나 내일 사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공지했다, 알렸다. 그죠? 뭐 사실 2번이나 3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2번이나 3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1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는 말이니까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가다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연결한 거 해가지고요. 태양 같은 게 우리 왜 뜨겁게 내리쬐을 때는 뭐라고 해요? 태양이 장렬하다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자 같은 거 우리 왜 법률적인 문서나 서류 같은 거 다시 만들 때 이를테면은 뭐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자, 여권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은 갱신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답은 1번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무역협상에는 수많은 변수가 게재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한자 표기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어떤 것이 끼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I로 쓰는 게재를 쓰게 되고요. 우리 왜 여기 나와 있는 장렬 같은 경우는요, 그죠? 박수 소리 같은 게 아주 격렬하게 터져 나올 때, 그죠? 이럴 때도 쓰고요. 물론 포탄 따위가 터져서 쫙 퍼질 때도 장렬한다 이렇게 쓰게 되죠. 그리고 경신이라는 것은 주로 기록이나 수치 같은 거 다시 새롭게 할 때 최고 기록 경신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쓰는 게재는요. 글이나 그림 따위를 잡지나 신문 등의 실험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죠. 네, 5번 한번 보시면요. 역시 문맥에 따라서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찾는 건데요. 그죠? 일단 기억 같은 경우에 그들의 끈기가 이 경기의 승패를 뭡니까? 가름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승패를 갈랐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가름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영화제 시상식은 11개 우리 왜 어떤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나눌 때는요. 그죠? 11개 부분이 아니라 부문으로 나뉜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형제는 너무 닮아서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지 뭡니까? 우리 차이점을 알아채는 것은 주로 구별하다라고 쓰게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이렇게 쓰는 가름은요. 갈다를 명사로 쓴 겁니다. 그래서 대신하다. 그죠?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히 부분 같은 경우는요. 주로 이제 전체 구성 요소를 그냥 파악할 때 쓰는 거고 종류를 나눌 때는요. 주로 부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 구성 요소를 따지는 거고 종류 같은 거 얘기할 때는 부문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구분이라는 것도 종류를 나눈다는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죠? 사전적으로 봤을 때 부문과 부분 같은 경우에 의미가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요. 부문 같은 경우는 종류나 갈래 같은 걸 나눌 때 쓰는 말이고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 구성 요소를 파악할 때 쓰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이를테면 뭐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기르다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 이제 이런 것들이 확장되면 우리가 최근에 푸는 문제들이 되는 거죠. 그죠? 인내심을 기르다. 그러면 기르다라고 하게 되면요. 더 강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4번이겠네요. 그죠? 체력을 기르다도 같은 의미로 쓰인 거고요. 아이를 잘 기른다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다. 그다음에 화초를 기르다 같은 경우는 식물 같은 거 자라게 하는 거고요. 병을 기르다라는 것은요.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7번 보시면 기억과 의미가 같은 거 해가지고요. 선물을 포장지에 싸다 그러면 물건을 안에 놓고 보이지 않게 씌워 가리다, 둘러 막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쓰인 거 3번입니다. 몇 권의 책을 싼 보통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1번에 사람들이 안채를 겹겹이 싸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죠? 뭐 물건 같은 걸 안에 놓고 보이지 않게 가리다, 둘러 막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단순히 이제 가리거나 막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쉽게 가리다. 그다음에 보찜을 싸다, 책가방을 싸다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물건을 그저 보이지 않게 씌워 가리거나 둘러 막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짐, 물건 같은 거 모아서 꾸릴 때 2번과 4번이요. 꾸리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일단 주어진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 한번 가보죠. 의미가 나머지 색과 다른 거. 우리 왜 다 타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음악적 소지를 타다 같은 경우에 선천적으로 지니고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고요. 연이 바람을 타다,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부동산 경기를 타다, 방송을 타게 되다 그럴 때 일단은 실려 퍼지다라든가 이용하다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다이 관계를 형성하는 거고요. 얘와 얘는 동음 이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1, 2, 3번은 의미의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자, 정답 확인하시고요. 9번 한번 보시면 역시 이제 한자를 쉬운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때 1부인은 날짜 두 장 맞고요. 우리 왜 시건 장치라는 것은 멈춤 장치가 아니라 잠금 장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듬어서 쓰는 게 적절하죠. 정답이 2번이고요. 자, 3번에 소작농에게 농지를 불하했다라는 거, 매각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득하다라는 거, 알게 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일단 불하나 지득이라는 말 최근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그래도 과거 기출문제에 나온 한자 어휘니까 뜻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한번 보시면 문제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볼 시험 그리고 이미 봤던 시험하고 유사한 형태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내용적으로 유사한 면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억부터 보시면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 따위를 알아내거나 해결하다 했을 때 수수께끼를 풀다가 이런 의미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쪽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바꾸다, 난해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 설명했다. 그죠? 쉽게 바꾼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보면 긴장된 분위기나 표정 따위를 부드럽게 하다라고 했을 때 막내도 잘못을 뉘우치니까 얼굴 푸세요. 그러면 화를 풀다 했을 때 분위기나 표정 따위를 부드럽게 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터놓더라고 했을 때 경찰을 풀어서 같은 경우는요. 사람을 동원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죠?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터놓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 그죠? 요즘에는 없지만 통금을 풀다 뭐 이런 것들. 뭐 국가의 공식적인 통금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터놓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 통금을 풀다에 풀다가 이런 의미로 쓰인 문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한번 가보죠.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거. 일단 맥락 보면 건강이라는 거, 신체 상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혈색이 좋다라는 게 가장 가까울 거고요. 나머지는 성격, 그다음에 날씨, 그리고 뭡니까? 기분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말투에 대한, 그죠? 기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한번 보시고. 말투라는 건 말의 어떤 느낌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2번이 신체 상태를 얘기한다는 점에서 가장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어렵지 않죠? 12번.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뒤쪽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보세요. 판소리 사설은 언어의 층위가 매우 다채롭다. 그래서 뭐 기품 있는 한문치미의 대목, 익살스럽고 노골적인 욕설 속어, 그 다음에 무당의 고사나 국거리 가락, 유식한 한식구와 나란히 나오기도 하고요. 민요무가 잡가 등 민간 가요가 판소리 사설 속에 많이 삽입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겹쳐서 나타난다는 거니까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합쳐진 여러 층이 쌓인이라는 의미의 적층적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1번에 골계적이라는 것이요. 익살 가운데 교훈을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익살과 관련돼 있기는 한데 뒤쪽에 나오는 다른 여러 층위들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연행적이라는 말은 연행적이라는 말 자체가 사전에 있지는 않은데요. 뭐 연기를 하는 아니면 연출하는 것 이런 것들 뜻하는 거고요. 우화적이라는 거 우리 왜 이거 동물이나 식물을 의인화해서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써가지고요. 풍자나 교훈을 주는 것을 우리가 우화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솝 우화의 그 우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뒤쪽에 여러 가지 층위의 언어들이 있다라는 의미를 포괄하기에는 적층적이라는 말을 쓰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그다음에 13번 한번 가보죠. 자, 의미 맞게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기억부터 보죠. 경기나 놀이에서 상대편에게 잡히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했을 때 장기, 그죠? 놀이 맞고요. 그다음에 차만 살았다. 이거 괜찮네요. 그다음에 니은 쪽에 보면요.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라는 거, 벼슬을 살다라는 거, 직분의 생활을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 요건 보세요.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 있거나 생생하게 일어나다. 옷의 풀기라는 건 마음이나 의식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여기에 풀기가 살아 있다라는 것은요. 본래 가지고 있던 성질, 특징이 그대로 뚜렷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디귿 의미로 쓰이는 것은 이를테면 그녀의 그 해맑은 웃음이 아직도 나의 뇌리에 살아있다.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을 쪽 보면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라고 했을 때 세게 부딪혔는데 시계가 살아있다. 그죠? 그러면 요거 제 기능하는 거 맞잖아요. 확인하시고요. 실제로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은 제가 문제 잘못 넣었어요. 자, 14번 기억 리을에 들어갈 말 해가지고요. 일단 기억 보니까 언어 정책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뒤쪽에 보니까요. 그죠? 그런 표준어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언어 정책을 실제로 행하다라는 의미의 시행이 들어가는 게 적절할 겁니다. 중단은 멈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러시아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당시 러시아 사회는 칭기즈칸의 침략 후에 문장어와 방언 사이에 뭐가 차이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는 격차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할 겁니다. 편차라는 것은요.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정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단순히 두 대상의 차이, 다른 정도를 얘기할 때는 격차라고 써야겠죠. 그죠? 정답은 벌써 나오고요. 그다음에 자, 표트르 대제는 불가리아 문장어를 버리고 모스크바어를 뭡니까?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기반이 적절할 거고요. 방식은 방법이나 형식을 얘기하는 건데 이 모스크바어가 바탕이 된다는 맥락이 적절하기 때문에 방식이 들어가는 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리을 쪽은 이렇게 보세요. 자, 봉건제가 붕괴됐으니까 민주의식이 반대되는 민주의식은 높아졌겠죠. 그러면 뭡니까? 고양되다 해가지고요. 높이다라는 의미의 고양이 들어가는 게 적절할 거고요. 우리가 지양이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지 않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15번은 앞에서 봤던 겁니다. 의미 중복이 없는 거, 그죠? 요거 3번이죠. 이건 다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그 문제 편집하다가 잘못 넣은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스텝 3 적기 끝났습니다. 그 적기 시즌 2는요.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좀 과거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 유형에 맞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요. 최적화 기출문제 적기 파트 1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제가 빠르게 스텝 4, 그죠? 그 당락을 가라는 한 문제 올릴 거고요. 거기 보면 이제 독서 영역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그다음에 논리, 기본이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좀 실제 기출 문제. 물론 이제 9급 기출 문제라고 할 만한 것은 최근에 시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과거 민경채나 7급의 중요한 기출 문제를 논리와 관련해서 쭉 풀어 볼 겁니다. 자, 적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